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네, 야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부가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라고 묻자 통일부 장관 후보로 내정되어 있는 이인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구주석이 대한민국의 국부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4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방해했던 주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김구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이 있어서는 안 될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5일 집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이번 8.15 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의 뿌리들이 다 뽑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유튜브 국민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부는 여성의 시간, 2부는 예배 시간, 또 3부는 국민대회 본행사로 드려집니다. 우리 먼저 1부 순서 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시간 주옥순 대표님 모셔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벌써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세월이 정말 물같이 빨리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번에 이 8.15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이영은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인영이라는 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게 괴뢰를 했습니다. 괴뢰. 그러니까 과거에 전대협 제1기 운동을 하면서 괴뢰라고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서 미국을 보고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미군을 물러가야 된다. 이게 얘네들이 전대협이 대한민국에서 반공산주의자 역할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자가 지금 사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선할 동안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저 친북에게 이로운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래 의심을 합니다. 맞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반드시 이번 8.15 우리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제2의 건국이라 생각하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3일 먹을 양식, 미숫가리 이런 잠자리 다 준비하고 헌 신발 하나씩 준비해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다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반드시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투쟁이라 해야 무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목소리가, 여러분 지금 땅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힘으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 체중이 47kg 나와요. 그런데도 저는 저 문재인하고도 정말 싸울 수 있어요. 말로, 무기로, 우리의 힘, 기도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첫 시간에는 우리 인천의 대표 김미숙 대표 나오셔서 이번에 이 8.15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복장이 조금 불량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저
서명하는 모습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잘 보이세요? 저희 지금 인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비가 오잖아요. 저희가 저렇게 비 올 때는 못 하니까 저희가 안 할 수도 있는데 8.15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많이 나오시게끔 해야 되니까 저희가 저렇게 비닐을 치면서 날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은 지금 2주째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저렇게 펴놓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마음이 또 짠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같이 또 그 봉사해 주신 분들도 많이 늘으셨어요. 그 전화도 많이 오고요. 그만큼 지금 나라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렵고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오전에 비가 조금 오는데도 저희 봉사자분들이랑 나가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너무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와서 신문을 가져가서 제가 어제 200불 넘게 돌렸거든요. 잠깐 사이에. 아마 8.15 때는 너무 중요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정신 차리는 8.15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거 좀 보이세요? 지금 저기에 보면요 시민이 나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차별금지법을 동의하는 청원을 하라고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게 어디에 있냐면요 지하철역에 안에 있어요. 근데 저거를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해놨느냐면요 금요일날 저녁에 붙여놨나봐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에 연락을 해서 저걸 띄워달라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저거는 토요일날은 근무를 하지 않는데 저 붙인 단체가 토요일 주일은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날 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거를 토요일 주일 가장 많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저걸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이 사람들은 너무 머리 좋게 머리를 썼구나. 그래서 제가 제 커뮤니티에 제 다니스 커뮤니티에 올려놨더니 많은 분들이 여기서도 봤다, 사당역에서도 봤다, 어느 역에서도 봤다. 지금 여기서 본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렇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게 정말 크게 포스터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는 어떻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왔구나. 저도 항상 연설을 하면서 사실은 회개의 목소리만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이 차별법을 지금 차별금지법을 허가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가정을 파괴하는 첫째 악법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은 교회를 파괴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많은 분들이랑 한 5분 정도랑 서명 운동을 하러 다녔는데 한 분께서 말씀하신 교회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QR코드를 교회에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QR코드를 웬만한 교회는 다 도입을 한 게 정부에서 8월까지는 하라고 했다 이러면서 저항 한번 해보지 않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기 전에 자기네가 또 자발적으로 QR코드를 도입을 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는 QR코드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4.15 부정선거도 QR코드를 도입해서 잘못됐다고 외치고 있는데 목사님들께서 먼저 QR코드를 도입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하시는 걸 제가 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소모임 금지나 식사하는 거 금지 이런 걸 좀 해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해제했으니까 자기네도 QR코드 이제 또 했던 거를 안 하겠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돼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하루 내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목회자들이 먼저 굴복하고 있는 건가? 먼저 저항도 안 해보고 교회는 가정이나 마찬가지인데 가정을 파괴해야겠다고 그러고 교회를 파괴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나오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은 건가? 저희 인천에 많은 교회가 벌써 도입을 해서 벌써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 핸드폰에 다 벌써 그 프로그램 다 깔아놨어요.
이게 너무 제가 답답하고 지금 속이 상합니다. 정말 이 차별금지법이 목회자들이 이 길거리 다 나와서 이 모든 지역에 뭐 대전이고 인천이고 경기도고 다 나와서 외쳐야지요. 다 나와서 찬양으로 하면서 말씀으로 외치고 회개의 소리로 눈물을 흘려야지 이 나라가 사는데 어째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다른 거는 제가 아무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왜 항구하고 있습니까? 왜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을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왜 교회에서만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말을 했으면 나와야지요. 나와서 집회 허가를 내고 경찰서에 가서 허가를 내십시오. 집회 허가를 내고 그러고 나서 외치십시오. 성도들 보고 나오라고 담대히 이야기하시고 이거를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해야 된다고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우리 인천은 뭐 하는 겁니까? 인천에 가만히 있습니까? 인천 목회자들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답답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희 유튜브가 또 탄압을 당해요. 그렇지만 그건 상관도 없습니다.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이 되면 설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전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전도 안 하시고 교회 꾸려 나가실 겁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꾸려 나가기도 힘드시잖아요. 교인들도 안 오시잖아요. 지금 교인들이 이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천이요 목회자요 깨어나라 외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꼭 인천에 있는 목회자들 나와서 같이 저랑 외치고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숙 대표님, 인천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파리로 소명 받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젊은 여성 박영미. 이게 누구냐? 네,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미입니다. K-프로라이프 공동대표고요. 네. 일단 되게 열띠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열띠게 얘기하고 싶은데 마음은 끓는데 제가 열띠게 얘기는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적어온 거 읽으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PPT를 이렇게 해왔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보이실까요? 네. 지난 6월에 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당이자 21대 국회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차별금지법을 8월 중에 발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가장 저는 좀 분노가 됐었던 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지시라고 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11.5%만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해서 신문 기사화했거든요. 근데 이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그 여론조사를 다시 또 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 7일날 각각 여론조사 그 공정과 더 오피니언에 의뢰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각각 응답자의 46% 보시면 여기 네. 어느 쪽으로 써야지 될까요?
그냥 얘기할게요. 46.0%하고 그 다음에 40.8%가 차별금지에 반대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27.7%하고 20.5%였습니다. 그러면은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월등하게 높은 거잖아요. 네,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차별 경험과 사례, 심각성 등을 물어본 다음에 단순하게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질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달리 공정과 더 오피니언 이 두 언론조사 기관은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반대할 경우 차별로 보고 시정, 명령 등의 구제 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 강제금,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아진 거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확하지 않은 단순한 질문으로 조사를 시행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겁니다.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건데요. 지난 7월 24일에 바른인권 여성연합에서 여론조사 기관 오피니언 코리아의 조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성단체에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은 성인 여성 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부 조사 결과를 해보면 현재 질문이 이겁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발의 중인 차별금지 법안에는 인간의 성별을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으로 분류하고 있대요. 여러 가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찬성한다가 30.6%고 반대한다가 44%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25.3%나 됐거든요. 이 앞에 질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대답도 높았고 반대한다는 것도 찬성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 수준으로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부터가 보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남성 성기를 유지한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한다는 이유로 여성 목욕탕, 여성 화장실, 여성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찬성한다는 의견은 6.3%밖에 안 됐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89.1%로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 PPT도 넘겨주시겠어요? 예. 또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서 여성과 시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공정하지 않다, 여자들이 불리하다라는 답변이 87%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또 다음 PPT요.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찬성이 13% 그리고 반대한 데가 76.3%나 됐어요. 다음 PPT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남자와 여자의 성별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했더니 찬성이 15.1%, 이거 가르쳐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가 76.3%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8.6%였죠. 역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육기관에서의 성별 선택 교육, 그리고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목욕탕 이용이라든지 국방 의무 면제 여부 등과 같이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는 이런 질문들을 결과가 상당히 높은 비율들로 나타난 것을 봤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를 국민들에게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개념도 생소한 제3의 성,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외의 제3의 성을 이야기하고 성별 정체성 등의 의미와 그 심각한 폐해는 숨긴 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처음에 평등권 보장이라는 허울 좋은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역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들을 즉각 멈추길 촉구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이 사악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귀한 영상을 제가 하나 공유하려고 해요.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린 또다시 그분의 은혜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도 여자로 쉽게 성별 정정이 되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2번으로 바뀝니다. 차별금지법 2조의 정의 부분을 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적 지향을 정의하면서 일반적인 이성애뿐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등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별 정체성을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성 정체성으로서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인지가 불일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가 스스로를 여자라 주장하면 여자로 성별을 정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별 정체성 정의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젠더 이론입니다. 젠더리스 패션 등등 문화적인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는 이 젠더 이론은 사실 생물학적인 성별 구분,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무시하고 차이를 차별로 왜곡, 강요하는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아직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젠더 이론을 기반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여성의 인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됩니다. 더구나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성들은 엄청난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르몬 투여를 받는다고 해도 남자로서의 체구와 육체적 힘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데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이에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 여성이 방어적인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도 오히려 괴롭힘과 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500만 원 이상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심지어 한도 없이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여성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문제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폐해가 초래되는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 보호소 및 여성 전용시설 사용 문제도 심각한 여성 역차별을 불러옵니다. 영국에서 카렌 화이트라는 트랜스젠더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여성 교도소에 이감됐고 4명의 여성 수감자를 추가로 성폭행하였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룸비아주에서 남성의 성기를 유지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제시카는 여성 전용 왁싱업소에서 브라질식 왁싱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여성 왁싱 전문가가 거부하자 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총 3명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악용한 것이 드러나 패소하였지만 피해자 여성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생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의해 5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 등 성범죄가 끊이질 않아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하는 학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둘째, 트랜스젠더의 여성 운동 경기 참여로 여성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 우승을 휩쓰는 등 여성 선수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펠론 폭스라는 군인 출신의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여성 격투기 대회에 출전, 계속 우승을 차지하며 상대 여성 선수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특히 타미카 브리엔트라는 선수는 경기 도중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당하여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서는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무려 15차례 우승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여학생들의 진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육과 고용, 미디어와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점점 생물학적 여성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체육특기생들뿐만 아니라 여자 대학 입시에서도 여학생들이 트랜스젠더와 경쟁하게 될 것이고 고용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성 교수 채용이나 여성 임원 채용, 여성 의원 공천 등등 사회각 분야에서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많은 제도들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 역차별법입니다.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여성성의 가치를 폄하 파괴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수많은 노력으로 물려준 소중한 여성 인권을 우리의 딸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이제 우리 여성들이 함께 뭉쳐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 특권과 역차별, 차별금지법 스탑! 여러분 이 성차별법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죠. 자, 이거를 막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무너집니다. 근데 특히 우리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어떤 단체보다도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법리를 위반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와 있습니다. 작년 그 청와대 그 광야교회 때부터 와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여성인데 남성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보고 그럽니다. 너네부터 먼저 해봐라. 해보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말해라.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엄마부대 사무총장 이승효 총장님을 모시고 8.15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어김없이 토요일날 전국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또 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또 해외에 계신 여러 동포 여러분들, 이날을 기다리시죠. 항상 오늘에야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옳은 말, 진짜로 들어야 될 얘기를 듣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차별금지법, 아까 김민숙 인천 지부장님인가 말씀하셨지만 인천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인천 성도들만 일어나라고 아까 김민숙 씨가 답답하니까 얘기했지만 서울, 부산, 대구, 춘천, 광주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일어나서 8월 15일 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문재인 하야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말이 많고 여러 분불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번 8.15 아니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땀을 흘리고 먹을 것도 굶고 뛰어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비가 와도 비를 맞고 눈이 와도 눈을 맞고 비바람이 쳐도 그냥 꿇어 앉아서 오직 기도를 드린 성도님들이 여기나 계십니다. 우리는 이번 2020년 8월 15일 12시부터 17시 5시까지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전 국민 모든 국민이 해외에서도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이날밖에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성도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모든 제 말을 듣는 모든 국민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 하나 둘씩 오지 마시고 오실 때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할 것 없이 모시고 제발 이승만 광장 광화문으로 8월 15일 날 12시까지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우리 그날 밤을 새우든지 아까 말씀대로 3일도를 우리가 밤을 새워서 이 문재인 정권 하야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이승만 광장을 지키면서 끌어내야 합니다. 문재인의 그 많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친 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제발 나오십시오. 8월 15일에 나오시지 않으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두 이거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8월 15일 이승만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아, 우리 이승현 총장이 이제 저보다 목소리가 더 커요. 네, 이제 물러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성의 시간, 여러분 차별금지법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인영이가 우리의 영원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에게 괴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자가 통일부 수장으로 된다는 거, 이런 자가 국회에 사선을 해먹었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런 자가 통일부 수장이 되겠다고 껍죽거리는 이 잘못된 대한민국, 여러분 문재인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적폐를 8.15 때 우리는 끝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이 모든 걸 패권적 진영 논리로 재단을 해가지고 사회 윤리와 신뢰를 붕괴 직전에 와 있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8.15 때 이걸 부셔야만이 대한민국이 다시 산다고 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지금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국민들이 우울증과 무력감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이 50만 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재인 정부가 미친 정부 아닙니까? 자,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여러분 겨울이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 여름에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8.15 때 반드시 심판하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 4일 이승만 광장에서 미숫가루 타먹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발, 헌신발 한 장씩 다 꼭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문재인에게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인 신발을 우리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문재인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정의와 그리고 웃음거리가 정의가 웃음거리로 전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법의 공공성이 거품만 남아있지 완전 껍데기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으로 지금 나치 독재같이 지금 문재인이가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문재인 권력 여러분 더 이상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문재인 독재는 지금 어두운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끔찍한 오늘 우리 사회가 끔찍한 역사의 반전을 8.15 때 반드시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의와 공의를 배신하는 문재인 이 패거리 일당들을 우리는 반드시 8.15 때 심판하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보편적 정의가 반드시 흐르는 대한민국, 반드시 저들을 부셔야만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